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용호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종목 우승자 명예의 전당 보시죠. 박병주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가 연속 2번으로 갔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강시원 매니저가 4일 정기로 35% 수익 달성하면서 종목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시환 매니저가 또 출연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살펴볼까요? 백인현 매니저가 우승을 했죠. 이후에 강시환 매니저 우승했고요. 자, 전무후무한 2연패 이호근 매니저가 달성해냈습니다. 119%와 123%로요. 이호근 매니저도 현재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병주 매니저가 35.85%로 우승했고요. 자,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합류한 성하준 매니저와 최원범 매니저도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하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월수저 드래곤팀 이번 달 마지막 종목을 편입하게 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도 이렇게 4인 매니저들과 한지 한 달이 벌써 되어 갑니다. 새삼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요새 용호상박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시간이 훅훅 가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도 재밌으세요? 네, 저도 뭐 재미있는데 오늘은 좀 재미가 없네요. 제가 한 달 내내 1등을 지켜왔는데. 이거 벌써 지금 뭐 나름의 뭐 미리 소스를 좀 드리자면은 그쵸. 오늘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근데 별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뭐 거의 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으로 충분히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강시환 매니저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바로 저희가 이 치킨 대전이 열렸는데 잠시 후에 또 공개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들 프리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엔비디아 이야기할까 뭐 다양한 이야기 하다가 장이 마감될 때쯤에 빅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이래서 오늘 현대미포가 아침부터 엄청 올라갔었구나. 또 이것도 정보 센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오고 갔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결국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조선과 방산 역량을 키우는 명목으로 합병을 했고요. 앞으로 방산 연매출만 10조를 목표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득도 있고 실도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님들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1번 타자는 항상 성하준 매니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먼저 안타 치고 나가야 되는 1번 타자로 좀 좋습니다. 말씀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재료가 실이 될 만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다. 네, 되게 가깝죠. 최근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쏠리면서 하나그룹주들 그리고 현대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 좋은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뭐 글로벌 초격차 전략을 잘 펼쳐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선박과 군함 건조의 경험이 풍부한 현대중공업과 여기에 중형 군함과 상선 건조의 대하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현대미포가 합쳐진다라 그러면 사실상 풀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군함부터 상선까지 전 세계 발주에 이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초메가 조선사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건 무조건 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득. 혹시 실이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님, 매니저님 계신지 궁금해요. 저요. 실이 돼요? 실이 됩니까? 그래서 다 득이 칠 것 같아가지고 또 한번 혼자 약간 뻔뻔하게 혼자. 근데 뭐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있죠. 어떤 거죠? 이게 제가 현대미포 주주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합병 비율이 1대 0.4 그다음 이제 소수점이에요. 그래서 1대 1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미포라는 기업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좀 목적성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면은 내 종목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바뀐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내가 뭐 5주를 갖고 있으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받고 나머지 소수점의 차익은 현금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미포를 내가 원했고 물론 합병하면은 사이즈는 커질 수 있겠지만 네. 그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의 주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현대 미포한테는 좀 득이 더 많다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사를 이제 장 막판에 오면서 좀 약간 살짝 본 경향이 있는데 현대 미포가 원래 그 조선기자재 미국과 하는 부분에서 참여를 못할 수 있는 자격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타이틀을 땄군요. 타이틀을 땄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사들도 봤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포 입장에서는 1대 0.34? 그래요. 그게 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현대 미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땄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10월달 이후에 이제 주총회 이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결판된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득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득으로 보신다. 예, 일단은 이제 합병 비율은 좀 나중에 좀 꼼꼼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미포가 더 훨씬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시아 매니저랑 똑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조선에서 가장 핵심이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현대미포 조선이 이제 바로 방산 쪽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상선으로 가봤자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 쪽에 어떤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 상당히 좋다. 이렇게 타이틀을 거둔 거죠. 네. 그렇죠. 타이틀 가져가면은 또 네. 따올 수 있는 밸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원범 매니저님 혼자 지금 1대3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힘을 보태서 뭐 거들어 드리자면 최원범 매니저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같이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노조 파업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했는데 노조도 합병을 했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스가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회계법인에 관련된 지인이랑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M&A는 구조조정부터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이 BCG 컴퍼니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은 어쩌면 좀 필연적인 부분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노조된 현대차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더 커진다라는 관점에서는, 근데 그거 준비를 무조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될 것 같은데, 다만 구조조정이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로스 같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조에 대한 반발 무시할 수 없긴 해요. 노란봉투법이 워낙에 또 지금 시장을 또 휘어잡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계 투자회사들 보니까 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할 이제는 여유를 좀 이제 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까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노조에 대한 반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합병을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증가까지 좀 딸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려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조선사가 합병하면서 되게 경쟁력을 크게 키운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선방산이 합쳐진다라 그러면 미국과 이번에 협력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데 그 미래를 본다라 그랬을 땐 이 단기적인 리스크는 충분히 깰 수 있는 대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거기서 한번 초점 맞춰본다라 그러면 미래 투자 여력까지도 확보됐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득과실을 따지면서 올라가는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나왔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제 주주총회 일정부터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밟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단계와 절차를 좀 거쳐서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주주들에게 어떤 방면으로 이익이 되는지도 체크하시고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못 삽니다.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요. 예. 자, 그럼 오늘 프리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용호상박 순위 공개할 시간입니다. 성적표 받아볼까요? 현재 수익률 대결 종목 순위부터 8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요. 이거는 안 깨질 수도 있겠다, 이번 달. 조기준 매니저가 1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했는데 여기서 이 가는 소리가 버럭 부득부득 들려요. 자, 아이패밀리 SC가 1위, 34.91% 1위고요. 야, 그래도 강시환 매니저가 여기서 지금 2개나 올려놨습니다. 노머스와 TFE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네요. 20.62%, 20.50%입니다. 야, 강시환 매니저가 이렇게나 올려놨는데 왜 밀렸을까요? 포트폴리오 순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야, 이호근 매니저 다시 올라왔습니다. 31.94%로 주목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2위, 강시환 매니저는 충분히 이거 그래도 따라갈 만한 수치입니다. 30.35%, 1% 조금 넘는 차이로 1위와 2위 아주 팽팽합니다. 야, 이호근 매니저 1, 2위에 있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 제자리를 좀 찾아왔다 생각이 들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 3위입니다. 24.12%. 자, 오늘 화목 채팅방에서는 난 지금 1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한번 모두 살펴봤습니다. 8월 수익률 대결 진짜 여러분 정말 치열한데요. 여러분 더 치열한 매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하죠. 이 월수 드래곤 팀만의 치킨 대전이 발생했는데요. 치킨 대전이 뭐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잠깐 월요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거 내기할까요? 자, 치킨 먹고 한번 할까요? 강시환 매니저 애니플러스 그리고 이호근의 삼천당제야. 사실 왜 나를 빼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지금 자막이 만들어졌네요. 이호근의 삼천당제야, 강시환의 애니플러스, 수현범의 클로봇. 일단 뭐 참전 선포하겠고요. 오늘의 참전을 할 종목은요. 코리아 FT 설명드리도록 코리아 FT 나왔네요. 이 네 종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안타깝게 3등과 4등을 한 종목을 하면 거기는 치킨을 좀 쏘셔야 한다. 자료화면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증거 자료고요. 이거 빼박입니다, 이제 매니저님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중간 상황,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치킨 대전 순위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삼천당제역 6.59. 애니플러스 지금 채팅창에 말이 많습니다. 잠시 리뷰해볼게요. 클로봇 6.59, 코리아 FT 6.5. 아니, 세 분은 빵 치고 올라가서 이건 뭐 1%도 차이, 0.1%도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세 분이 치고 올라간 상태. 현재로서 금요일의 결과, 금요일 시장이 마감돼야 저희가 월요일에 결과 발표를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강시환 매니저가 독박을 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치킨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킨 대전 리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는요, 많은 지분율을 차지한 건 애니플러스, 또 귀멸의 칼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아직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시환 매니저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볼까요? 예, 제가 애니플러스를 권해드렸던 이유가 매니아층의 큰 관객몰이를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실적도 계속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전화사채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까지 좋아지고 있는 회사의 상황에서 제가 또 한 번 귀멸의 칼날을 보려고 목요일 날 또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앞자리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9월 4일까지 계속해서 예매를 다 했는데 앞자리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N차 회수의 매니아층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우선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 나서부터 이제 3음봉이 떨어졌는데 오늘 정도에 떨어졌던 음봉이 지금까지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던 그 박스권, 뭐랄까,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대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나중에 지지가 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떨어진 자리가 지지되는 자리에 박스권 상단을 막고 지금 살짝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박스 오피스라고 할 수 있는 주말에 예매 순위가 곧 나올 겁니다. 금요일에 나오게 되면 아마 귀멸의 칼날이 한 300만, 400만 이러한 예매의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급등 한 방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애니 그 매니아층 여러분들 네.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창엔 역시 팬심은 이래서 위험하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 형 포기 안 했네. 사무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차라리 뭐 이런 거 어떠세요?
극장을 좀 빌리세요.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규모의 칼날 단체 관람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예매가 차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4DX를 예매했는데 그것까지도 어. 그 비싼 4DX까지도 이미 예매가 차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박스 오피스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여러분 귀멸의 칼날의 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강시환 매니저가 치킨을 쏠지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치킨 대전 리뷰를 쭉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호근 매니저님, 야 3,000당 제약 1위입니다. 현재 공동 네네. 1위지만 6.59%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삼창단장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규민의 칼날을 보러 가려다가 네. 안 갔어요. 왜요? 제가 가면 주가 올라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쓰면 네. 이거는 내가 또 치킨까지 내야 되는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떨어지라고 지금 했는데 많이 떨어졌네. 몇 번을 지금 네. 공격을 하시는 건지. 네네. 자, 3,000당 제약으로 약 발라주시죠.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3,000당 제약은 뭐 사실 이제 나폭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순조롭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지난번 이제 생동 시험에서 잘 나왔던 임상이 잘 나올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22만 원 정도는 올려놓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정도는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000당 제약 6.59%. 네. 퀄리티 스타트를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네. 또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축축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운이 좋으셨던 게 어제 미국에서 일라일리가 그렇죠. 경구역에 나왔어요. 마치 예. 미래를 다녀오신 것처럼. 이호근 매니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호근 매니저는 미래를 갔다 왔기 때문에 3,000당 제약을 그저께 또 가져온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성화준 매니저님, 코리아 FT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2위지만 뭐 1위나 진배 없는 반올림하면은 뭐 다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제가 단독 1위지 않을까 치킨 대전만큼은 그렇죠.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노리는 건 아닌데 저도 강시환 매니저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규명의 칼날 예매를 토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은 안 평일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방송해야죠. 없어가지고 네.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의 빈집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차곡차곡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인 이 코리아 FT 이 쌍끌이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한테 외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아직 개인들의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수급을 조용히 추적해보자. 흔히 얘기해서 수급을 빈집 털어먹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고점이었던 6,080원대를 딱 찍고 거기에서 멈춰 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윗골이 달리는 부분이 아니고 완만하게 추세를 유지해준다라 그러면 저는 남은 거래일 동안은 이 모멘텀이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0.04% 차이지만 치킨을 제가 살 일은 없지 않을까. 네, 그 한 차라리 명은 보이는데. 네, 한 명은 뭐 저기 보이는데 지금 제가 3위지 않습니까? 예. 3, 4위니까 3위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쵸. 있다 그러면 네. 이 수급에 대한 모멘텀 꾸준히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엄청 치열한 상황인 거예요. 3위여도 1위여도 3위가 금방 될 수 있고요. 언제 또 바로 또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럼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영화관 가면 강시환 매니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미렉 칼날에 티켓팅하고 있다. 강시환 매니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위를 독보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클로봇이 심지어 빠져도 지금 1위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클로봇 리뷰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토요일도 예매를 하셨다 하는데 저는 예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제 클로봇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농담이고요.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클로봇을 처음 관점을 잡았을 때 주봉이랑 월봉을 좀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전체로 봤을 때 워낙에 지금 진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봉에 대한 의미보다는 주봉이랑 월봉을 보면서 좀 대체적인 그런 좀 관점을 잡아보자라고 했었고요.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관점을 잡았던 게 주봉상의 그 전주에 대한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연속해서 지금 저는 매물 정리가 이때 출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재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물대 재편이 보통 이제 장이
네, 반등을 할 때, 그리고 종목이 반등을 할 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전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양봉 캔들이 좀 나오게 됐고, 월봉으로 보면 더 극명해요. 그래서 지금 꼬리를 달면서까지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한 거고,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사익 얘기도 나오지만, 클로버처럼 지금 진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지금 힘들이 이제 정말,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모방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한 수급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가 지나가더라도 9월까지 좀 보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클로봇까지 들어보면서 저희가 월요일에 공개를 했었던 치킨 대전 종목으로만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리뷰해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채팅창에서는 서윤오님께서 월수팀 캠이 재미나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이 월수팀은요, 케미도 좋고요. 또 매니저님들이 엄청 똑똑하고 또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재밌을 거라는 거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8월 수익률 대결 월수팀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진짜 심혈을 기울인 종목들이 오늘 다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육은 매니저님 순서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이고 네. 지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 확 뛰어야 돼요. 네, 벌려야 돼요. 이 수익률로는 지금 맞아요. 불안불안하죠. 조기준 매니저님 네.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확실하게 1등을 굳힐 수 있는 종목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관련주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폴더블 폰 하면 이 종목입니다. 도인시스 오늘 승부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뭐 1등이라고 하지만 뭐 1등다운 1등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로 확실하게 1등을 붙일 거고요. 이 종목의 간단하게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초박형 강화유리, 일명 UTG라고 하죠. 이 부분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폴더블 7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 분위기가 지금 계속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애플도 이 시장에 지금 참여를 아마 내년에 출시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도이신스한테 이제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7이 잘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애플이 내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이신스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하긴 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삼천단 제약처럼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종목 흐름에 있다.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오늘 고점 자리가 조금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데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3,6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도인시스,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 너무 좋고, 네. 오늘도 뭐 BH도 너무 이제 또 우리 용호상박도 매니저님께서 가져와 주신 BH 너무나도 잘 갔고, 흐름이 좋은 건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도인시스 일단은 신규 상장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폭도 클 거고 등락도 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의 상승폭도 어느 정도 직전 고점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고점대가 좀 위험한데 돌파를 해준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단 네. 말이죠. 그럼 현 시점에서는 남아있는 이 2거래일 동안 그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지, 그러면 그 모멘텀을 확보했을 때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을 보는지, 아니면 또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아이폰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점, 이것도 좀 상당히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던 요인이고요. 물론 이제 그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이 정도는 뭐 감수하고
제가 1등 하려면 이 정도는 뭐 뛰어들어야죠. 네. 1등을 위한 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아이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9월 9일이거든요. 네. 아이폰 17일. 네. 카메라 보도 보니까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갤럭시 대항마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기 포커싱이 이제 파이냄새처럼 이제 폴더블에 한번 갔다 왔으니 네. 그래서 이제 신제품 쪽으로 부품주들의 관심이 가고 네. 이제 실제 아이폰 폴더블 양산이 이제 2027년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좀 기간이 많이 길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출시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들고 가긴 조금 부담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그 9월 9일 날 이제 모델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아마 폴더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요게 한번 돌았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는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틀도 좀 나름 시세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요금 매니저님? 목소리 작아졌나요? 네. 그래갖고 뭔가 자신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시죠? 네. 네. 아니 그 1등 하려고 갖고 온 건데. 예, 그렇죠. 1등을 네. 확정 지으려고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합니다. 도우 인시스. 자, 이호근 매니저의 8월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호상박 역대 최다 우승자이기도 해서 네. 지금 저 완장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도 네. 제가 또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차다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차는 방법 줄 알고 이제 좀 멋 좀 낼 줄 알았는데 다른 매니저가 뺏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준 매니저도 지금 저 순위권 안에 한 몇 퍼센트만 딱 올라가면 바로 순위권 튀고 올라올 수 있는 수익률에 있거든요. 충분히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그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요. 사실 순위권 보면서도 저 정도가 3위라고?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고 야. 1위 30% 용호상박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 제가 충분히 이거래일 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 GST를 준비해 봤습니다. 루키답습니다. 와, 네. 좋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약간의 농담도 좀 섞여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빨리. 네, 일단은 GST는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필수적인 스크러버와 칠러를 공급해온 전문 장비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미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성장 동력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져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늘 발생했던 이슈였죠. 이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CO2 기반의 칠러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GST도 바닥 구간에서 조용히 외인들의 수급이 올라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점은 일단 매출은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놨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신성장은 액침 냉각 시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유지되고 있던 공냉식의 방식은 좀 많이 뒤처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특수 액체에다가 아예 넣어버리고 이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도 액침 냉각에 대한 솔루션을 채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된다라 그러면 이 GST가 그에 대한 수혜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져와 봤고요. 특히나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실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ST는 이미 벌써 LGU 플러스와 이 AI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조금 멀리 내다보고 있다라 그러면 GST는 이미 관련된 실증을 다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T에 대한 이런 액침 냉각 시장이 기존의 매출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던 이 칠러와 스크러버를 밟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기대해 볼 거 엔비디아 실적이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GST가 같이 가느냐? 직접적인 수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코멘트를 꺼내면서 거기에 액침 냉각의 활용, 액침 냉각 솔루션의 채택 이런 코멘트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모멘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다? 그럼 이번 주 엔비디아가 아마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 큰 이슈가 될 텐데 여기에 코멘트가 붙여진다 그러면 단기 모멘텀으로 저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승부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트 보면서 저 목표가 손절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시면은 외인들의 수급 잡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조금 더 일찍 갖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주가 상승도 저는 충분히 이 추가적인 돌파 여력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일단 추가 직전 고점대 상회하는 22,000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어요. 직전에 저점대까지 흘러내린다라 그러면 좀 러프하게 보셔라. 그래서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950원에서 시초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액침 냉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GS가 대장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재료 부각이 되어야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호조를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 단기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물론 이제 잘 나와서 반도체 업황에 전체적으로 좀 호황기가 또 되고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속 이제 또 수급을 끌어안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도 이제 잠깐 좀 설명드렸듯이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터뜨려도 반도체 관련주 아마 SK 하이닉스, MDS테크 말고는 저는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의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CEO 우리 가죽잠바 선생님께서 마이크 들고 연설하실 때 예. 블랙의 울트라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 블랙의 울트라를 얘기하면서 액침 냉각의 채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 다 채택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액침 냉각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워트, 뭐 GST 관련 종목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섹터의 가장 대장주로 군림하고 있는 GST가 수급을 순식간에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외인의 수급도 이를 기대하고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그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사고 싶네요. 사고 싶다. 역시 소스트 같은 그런 어울리는 대답이었는데 답변이었는데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염려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반도체 종목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항상 잘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출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리스크감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종목을 피하고 다른 종목 갖고 왔는데 역시 가죽잠바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약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한다면 IT 업황이 다 무너질 테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IT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남았어요. 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저는 약간 제가 강시환 매니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역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밀릴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왔으니까 네. 이 거래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을 보는 거죠. 딱 제가 기대하는 이거래일 동안 조정이다. 그렇죠. 9월달에 가요, GST는. 저는 이제 약간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 부족한 게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뭔가 대서특필해주고 우리가 막 더 투자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테일러 공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파운드리 적자 해소 재료가 있는데도 반응을 지금 크게 안 하고 있죠. 그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치 하회하지 않는 한 더 빠질 데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언제나 그렇듯 눈높이가 높아도 그 기대치 충족을 시켜주잖아요. 게다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예요? 데이터 센터.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액침 냉각에 대한 재료가 GST에 저는 오히려 이거래일 동안 더 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빠질 때 있나? 오히려 재료가 조금만 나와도 반등하지 않을까? 요 포커스로 이거래일 한번 승부 띄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싶어요? 근데 사고 싶은데 이게 GST가 박스권 상단에 딱 올라왔어요. 주봉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기가 웬만한 재료 쉽지 않다. 그래서 GST는 좀 약간 9월 달에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견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께서 삼천당 제약 가겠습니까 해서 시작된 게 치킨 대전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강시현 매니저가 건들면 올라간다? 네, 찍으면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 종목을 올려준다라는 것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줘야죠. 아니, 농담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시현 매니저가 지금 좀 칼을 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그 어느 때보다 탱커가 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이 또 있어줘야 또 방송이 또 사는 맛도 있어가지고요. 강시현 매니저 덕분에 또 용호상박도 또 재밌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GST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탱커지만 지금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위를 노리고 완장 갖고 와야죠. 강시현 그렇습니다. 매니저님. 그 그렇습니다. 종목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내일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한다면 IT 업계가 힘들어지고 주도주가 흩어지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은 어딜까? 엔터? 오늘 엔터가 빠지긴 했지만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오. 그렇지만 엔터는 아니고요. 오늘 강했던 업종, 조선업종에서 가져왔습니다. 조선? 제가 가져온 종목은 SNC스입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지분 15%를 들고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조선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사를 방문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이슈와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같이 이제 합병한다 이슈로 해서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 선도 기업이면서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또 수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의 비중을 15% 갖고 있는, 지분을 15% 갖고 있는 동사가 더 부각이 됐고 있고요. 그리고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오션이라든지 대한조선이라든지 많은 그런 기업들의 지금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전년 대서 분기 대비해서 올해 또 분기가 또 상반기 분기의 실적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년 8기 반기를 보게 되면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410억이 정도 발생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7억인데 50억이 발생되면서 신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적인 부분도 글로벌 인증이 33개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특허 122개 정도의 보유한 기술력이 입증된 그런 기업으로서 MRO 그런 사업을 했었던 부분이 보게 되면 15,000건의 이상의 공사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MRO 특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 종목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 봉이 몇 개 없죠. 그렇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빨간색 부분,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큰 돈이 들어왔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서 전에 보여줬던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네.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좀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가까지 내려왔다가 3만 원을 지켜주는 부분에서 다시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 거래 수급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연기금도 오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앞으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내일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조선업종에서 한 번 더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5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을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46,7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46,7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5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강시현 매니저님의 SNC스 저도 너무 좋게 보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트레이딩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재료의 흐름을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SNC스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뭐 최근 3년간 크게 성장한 부분도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재료가 또 이 MRO 관련된 재료가 또 그렇죠, 그죠? 나왔죠. 뉴스가 또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이
가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제로손을 단 게 아닌가.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만약 오늘 시세 분출이 없었다라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GST처럼 이슈가 있었음에도 반응 크게 안 했으니 내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차라리 월요일 날 가져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월요일 날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월요일 날에는 이제 음봉이었고 네. 그 다음에 하루 화요일 날을 보면서 캔들이 만들어지면 오늘 가져와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조선업종에 너무 집중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 기호지세입니다. 예,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1등을 살짝 미스해서 살짝 내려온 부분이 2등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호지세를 삼아서 한 번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조선업종이 내일 한 번 더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10%에서 15%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내일 하루 정도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공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SNC스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뭐 대한조선도 뭐 신규 상장인데 성적이 네. 좋았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중국 법인 매출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부분이 좀 약간 마이너스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띄워놓고 봐야 될 게 지금 미국이 조선업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께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지금 협력업체로 떠오르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밸류체인, 완전 협력업체라고 볼 수 있는 SNC스, 동사가 배제될 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법인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될 거는 이 거래 동안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거래란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좀 특이한 게 주주들인 종업원 지주제로 이제 IPO를 하는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주 라인이 굉장히 좀 두터울 수 있는데 시장이 지금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이제 좀 주주들이 이제는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4만 9천 원 거의 5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조선업이 포커싱을 맞춰져 있고 마스카 프로젝트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 그 독점 거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SNC스의 그런 주주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호회수 물량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내에 나올 보호회수 물량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리스크는 없고 6개월 후에 나올 그런 보호회수 물량도 좀 그렇게 많지도 않다. 네. 그래서 한 10% 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호회수 물량의 오버행 이슈는 조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종목 SNC스 내일 꼭 공략하셔서 수익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시환 매니저도 1위를 노리는 종목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원범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도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위 자리를 또 가장 가깝게 노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년에 한번 딱 올라서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저도 기대합니다. 그 종목은요? 저도 지금 이제 수익률 17반 좀 퍼트려 놨는데 네. 마지막 금요일까지 좀 보셨으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팍 터지는 시너지가. 네, 그렇죠. 네. 좋겠고 저는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 오. 9월간 좀 같이 가져가십시오. 9월은 바이오입니다. 오늘 온코니 테라퓨틱스라는 좋아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확실하게 이제 제일약품의 자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전문 자회사고요. 신약 개발이 이제 확실하게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료, 우리 마이스터라고 하는데 네, 수령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임상 이제 1상, 2상, 3상 진행이 되는데 3상에 대한 마일스톤이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점.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준비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9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정말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부채 비율이 7%거든요. 10% 미만이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이게 과연 바이오 기업일까 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단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갖춘 상태로 굉장히 단단한 시멘트를 바른 채로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온코니 테라퓨틱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회를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시세 구간에서 상한가가 2번 연속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신고가가 만들어졌고 시장이 눌림과 동시에 같이 눌렸어요. 이때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 눌림이 좀 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매도 이후에 소진된 그런 물량들이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29,000원 보시고 손절가 2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온코닉 테라피우티스 저도 이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회사 뭐 제약품 자회사니까 이제 상당히 믿을만하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신약이라던가 항암제 뭐 이런 쪽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에로라던가 학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임상 결과 발표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때 보통 주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 있을 모멘텀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에 학회에서 이제 그 이슈로 기대감으로 가는데 네. 이미 지금 이제 마일스톤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러브콜을 받고 거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미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모멘텀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약품의 도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반기 예전 학회에서 또 영향을 준다면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아쉬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유의 이 아쉬운 재무 환경이 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이제 온코닉 테라피우틱스 그랬구나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제 온코닉 테라피우틱스도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좀 가져오는 거였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온코닉 테라피우틱스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이거래일만 놓고 보긴 좀 아까운 종목인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까운 종목인 것 같아서 지금 뭐 기술 이전료라든가 마일스톤 합치면 2천억이 넘는단 말이죠. 네. 그럼 이 2천억이 넘는 자금이 앞으로 어디에 활용될 거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재료 아니고도 뭐 차세대 적응증이라든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이거 한번 좀 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흑자 전환을 좀 성공시킨 게 자큐보. 네, 이 역류성 식도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 질환 치료제인데 이 중국 시장만 4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맵고 짜고 이제 위생적인 부분들에 인해서 이제 좀 그런 위에 그 경련들이 많이 올라오고 질병들이 많은데 그 자큐보가 거기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100억 정도 이제 좀 더 넘는 매출이 나왔는데 내년에 10배 이제 1,000억 정도 이제 목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저는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이중 표적 항암제 쪽. 그래서 네스파립을 좀 보시면서 그쪽도 이제 머크사 이제 키트루다 같이 협약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큐브 같은 경우는 뭐 남미 쪽에서 거의 뭐 코리아 뭐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궤양 쪽에서는 거의 뭐 코리아 드럭 하면은 뭐 이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군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네. 그런 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제약바이오의 계절이 저는 9월부터라 생각이 되고 상반기는 이제 넣어둬야죠.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 연극의 2막이 또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7%는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상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투심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드러그처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온코닉 테라피우틱스의 제품이라는 것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매니저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무료 방송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나고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9월을 좀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9월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 그다음에 바이오. 요 세 개 섹터가 아마 9월의 중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분석과 여기에 가장 이제 핵심 또 다른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후보 종목들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과 텐베거 후보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위고요. 과연 이번 달 1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늦게 끝나기 때문에 용호상박 끝나면 무료 방송으로 달려가는 성화준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또 바로 시작할 겁니다. 10분부터 시작할 건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 스페셜 방송을 많이 했어요. 원전이면 원전, 반도체면 반도체.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 중에 집어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시세 분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리뷰 드리고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9월 달에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종목 위주로 싹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였고요. 이어서 현재 1위와 2위와의 격차는 1.3%. 금방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1위 노리고 있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매일 아침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강시원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의 급등주, 오늘의 주도주를 말씀드렸고 전부 다 10%, 5%, 6%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내일의 급등주, 주도주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매일 아침 8시 강시원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강시환 매니저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 딱 맞는 종목 잘 고르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최근에 일동제약 종목 너무 좋더라.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갖고 있었냐? 최원범 매니저가 애진직에 8월 13일에 포트에 담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많이 있는 무료방송 언제 하시죠? 네, 제가 이제 매주 월수 10시에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사를 해서 이번 주는 패스를 했고요. 예. 자, 내일 오전 드디어. 8시 40분에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8시 40분에 진행하니까 내일도 좋은 방송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내일 또 아침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방송 가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